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로 이제 탄핵 이후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국제정치학의 1인자가 되시는 이충근 박사님, 우리 교회 다닌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박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긴 시간도 필요 없이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왜 망했나요? 한미동맹이 깨어졌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어지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군사전략의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신 별 3개짜리 신원식 장군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놨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 과연 우리나라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총을 쏠까? 왜? 김대중 정부 이후로 북한을 가르치기를 형제의 나라니까. 형제의 나라, 형제에게 총을 쏠 필요가 있느냐? 지피를 다 철수했고 저 서해안에 NLL을 다 내어줬고, 그뿐 아니라 이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3일 전에 북한군의 군대의 움직임을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비행기도 아니고 오산에 있는 미군 비행기가 휴전선 위에 높이 떠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죠. 인공위성 같이 높이 떠서 북한을 늘 24시간 비행기 한 대가 올라가면 내려오고 임무교대를 감시를 해서 북한군들이 움직이는 것을 3일 전에는 최소한 알아야 전쟁이 가능한데, 이 문재인 이놈이 평양을 가서 휴전선의 비행기를 전혀 못 떠도록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내려왔다면 전쟁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재호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아니, 멀쩡한 4대강 보를, 이 원래 4대강 보는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1년에 태풍이 5개씩 지나가니까, 지나가면 사람이 약 120명 가까이가 죽게 되고, 그리고 피해가 약 5조 가까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좀 막을 길이 없나? 그러면 전 세계의 강들이 다 보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4대강에다 보를 막아서 재앙을 막아보자. 예산을 뽑아오라 그랬더니 80조를 뽑아왔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필요는 하지만 지금 당장 80조의 돈을 보를 막을 때는 쓸 수 없다. 노무현 때 와서 다시 야, 보를 막아서 재앙을 막아보자. 예산 뽑아오라니까 50조를 뽑았다. 50조. 노무현도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는 막을 수 없다. 이명박 때 와서 드디어, 이명박은 건설의 천재이기 때문에 뽑아오라고 할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잘하니까. 현대건설 사장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발주하면 건설회사가 중간 마진을 얼마 먹고 중간에 얼마 삥치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이명박은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보를 막어. 그래서 절반 가격도 안 되는 22조의 이 4대강 보를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친이계가 하나도 없는가 봐요. 박수를 안 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후에 여러분, 가뭄 들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지요. 홍수 났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대강 보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제적 효과가 약 1년에 80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멀쩡한 보를 왜 이 문재인이가 이걸 다 해체하려고 하느냐. 국민들 중에 이거 이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요, 저 문재인 저 양반이 저 왜 저런 짓을 할까, 미친 짓을.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간첩입니다. 그래서 해체하라고 하니까 양쪽의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달청에서 돈을, 예산을 집행해서 건설회사 150개를 불러가지고, 자, 이거 뭐 해체하는데 여러분들 다 참여하라, 돈 준다. 그러면 국가공사는 현찰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자가 그거 하나 못 따가지고 도로, 다리 뭐 이런 거, 그런데 국가가 4대 강보 해체하는데 돈 주겠다고 해도 150개 건설회사가 하나도 신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당신들 돈 준다는데 다른 국가공사는 서로 하려고 막 로비를 하고 뒤로 뒷돈을 쓰고 하는데, 아니 돈 많이 준다는데 왜 참여 안 하냐 했더니, 한 번 더 해보자. 두 번째 다시 했다는 거예요. 입찰을 했더니 역시 한 명도 없기에 왜 당신들이 여기에 참여 안 하냐 했더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무너진 줄 알았더니 기본적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 보를 해체하면 우리는 1000벌을 받습니다. 1000벌을.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보를 해체를 하면 양쪽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와가지고 몇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해버리면 우리는 회사 망해버리지요. 또 하나는 뭐냐, 지금 보를 또 해체한다고 하지만은 정부가 바뀌면 다시 건설하라고 그럴 텐데, 그때 가서 보 해체한 놈들 나와 적폐청산 깜빵 집어넣을 텐데 깜빵관리를 왜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뭐냐, 농민들이 데모하니까 보를 해체하기 전에 물을 한번 다 빼보자. 보를 다 들쳐놓고 물을 쫙, 제일 먼저 여기 공주보부터, 맨 위에 있는 공주부터 수문을 열고 물을 다 뺐다는 거예요. 해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물을 뺐더니 양쪽에 관정을 파서 물을 넣는 그 모든 샘들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이 정부가 미친 짓을 계속하고 지금도 보를 해체하려고 덤비고 있다면 이 문재인 이놈은 간첩입니다. 간첩. 그 다음에 제1의 피해가 되는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원전 파기입니다. 원전 파기. 내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죠. 이 원전 파기가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나라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세계 제1의 원자력 기술은, 이것은 앞으로 100년 안에 2000조의 돈을 벌 수 있는, 중동 땅에 있는 석유를 파서 100년을 살았다면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 이걸 가지고 100년을 살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니, 그래서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 최고의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다 팔려가고 있고, 이걸 다시 복구하려면요 최소한 30년이 돼도 복구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원상복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외교 완전히 왕따당합니다. 저 문재인의 외국 가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인간 취급을. 왜냐하면 트럼프를 만나러 가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수상왕이나 가면 돈 가져가요. 할 수 없어요. 미국은 세계 제1의 나라니까 안 갖다 바칠 수 없습니다. 시진핑도 150조 갖다 바쳤습니다. 일본의 아베도 120조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이 문재인도 80조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이 대통령들이나 이 주석들은
트럼프를 만나서 돈을 갖다 바치면, 자, 중국 같으면 150조를 갖다 바쳤다 그러면 300조가 돌아올 걸 알고 트럼프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라 기업을 보호해달라. 일본 같으면 예를 들면 뭐 미쓰비시나 토요타 이런 회사 좀 수출 잘 되도록 해달라 하고 돈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사주면 갖다 바친 돈에 배가 돌아오는 이런 계산을 넣고 하는데, 이 문재인 씨는 돈은 80도 갖다 바쳐놓고 삼성전자 좀 보호해 주세요, LG 보호해서가 아니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좀 도와주세요.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이 자식아. 네가 미친놈같이 말이야. 얼마 며칠 전에 끝난 부산에 아시안 정상회의도 벌여놓고 그 왜 앉아합니까? 북한에 누구 부르려고? 김정은 불러왔어요. 깽판 치려고, 완전히 끝장내려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미국이 허가 안 해주니까 김정은이가 못 오지요. 그래서 또 보따리 사가지고 또 13조를 갖다 바쳤어요. 또 저 트럼프한테 갖다 바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 부산에 좀 올 수 있도록 허가 좀 해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뭔 말 해야 되겠어요? 야, 이 개새끼야, 너가 인간이냐 이 자식아 너. 그리고 이따가 정말로 생생한 확실한 증언을 하실, 내가 이 지금 경기지사 2번 하신 김문수 지사님을 내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강의할 내용이 없어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지사님은 저쪽 편에서, 간첩편에서 24년을 살아봐가지고 저쪽 동네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이따 지사님 통해서 들으시면 문재인이가 왜 간첩인지 확실히 알 것입니다. 이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앞에다 앉혀놓고 또 일본의 아베를 불러놓고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 앞에다 다 불러놓은 뒤에 북한의 김영남하고 이 김정은의 여동생 그 기집애 말이야, 김여정 그년을 앞에다 앉혀놓고 뭐라고 말했냐, 이 자식이. 세상에 그 두 김여정을 앞에 앉혀놓고 이 자식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놈들 앞에서 기쁨조 노릇을 한 거예요. 기쁨조 노릇을.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들어봐라.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이것은 이따가 김문수 지사님이 설명할 겁니다. 이게 간첩의 왕입니다, 이 자식이. 그런데 겁대가리 없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그렇게 존경할 놈이 없냐? 존경하려면 정방훈을 존경해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나쁜 자식이 말이야, 이게. 어디 겁대가리도 없이 이 자식이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멍청한 줄 알아? 죽었어, 너 이 자식아, 이제 죽어. 그런가 하면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지 마누라를 시켜가지고 동백나무를 보내 참배를 하는가 하면 6.25의 3대 전범 김원봉한테 국군 6.25 때 전사자 5,000명을 뒤에다 모셔놓고 현충일 날 뭐라고? 바로 우리 청년들을 죽인 바로 주범인 김원봉을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그 다음 말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인간이냐 이 자식아, 너가. 그래, 맞아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참나. 나는요 목사기 때문에 죽이라 소리까지는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경주 인심이 아주 야박합니다. 보니까 죽이라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또라이야, 또라이. 이거 완전 또라이라니까요. 본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 바로 문재인이가 했던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정책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 거 보셨죠? 자,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을 법무장관을 임명해요. 조국은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요, 제목 자체가 소비에트 연방 형법에 관한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 자식아, 그렇게 쓸 논문이 없냐? 논문을 쓰려면 정강훈의 위대함을 좀 써봐라 한번. 이 자식이 말이야. 아니, 소련에 대한 공산주의 연구에 관한 논문을 왜 쓰냐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가 다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딱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조국의 논문이. 거기 교회의 날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냐.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논문에. 그놈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죽이라 소리 안 했어요. 나는 죽이라 소리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죽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제 큰일 나게 생겼네, 조국 그놈 자식도. 그런 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8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민혁명에 다 버스 타고 올라와서 오늘까지도 토요일마다 우리가 국민혁명을 진행함으로 여기에 태클에 걸려서 이제 조국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도 지금도 아직도 문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공수법을 어떻게 한다느니, 또 뭐 패스트 법안, 뭐 비례대표 연동제를 어떻게 하는지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내년에 4월 15일 총선에서 그들이 200석 3분의 1을 만들어서 바로 평화헌법으로 개헌을 해서 북한으로 나라를 흡수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이 문재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순교자들도 많은데, 주기철, 손양원, 길선이 많은데, 저도 뭐 여러분만큼은 나이가 안 돼도 나도 내일 모레 가면 70이 되는데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 더러운 세상을 보며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제가 목숨을 내어놓고 청와대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문재인과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우리는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앞뒤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문재인이가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법원 전체를 다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이요, 마치 지가 하나님처럼 지금 군림하는 거예요. 왜? 다 먹었다 이거야. 대한민국 다 먹었는데 니들이 까불면 뭐 하겠어. 끝났어 이제.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 아나무인이 됐는데 문재인이가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 전체를 다 먹었으나 한국 교회는 먹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이놈이 어떻게 착각했냐? 한국 교회 안에도 큰 교회 목사들 중에도 빨갱이가 들어있거든. 평양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돈 가져 그러면 돈 갖다 바쳐 하니까 이거 한국교회는 먹을 것도 없구나,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다 착각했는데,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같은 놈도 있다는 것을 그 놈이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그래서 6월 8일 날 제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과 한번 맞짱 뜨자 했더니 참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가 1차적으로
저의 시국 선언문을 듣고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했더니 불교 스님들이 와서 이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만 합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들이 또 다 같이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한 주일 후에는 천주교가 또 오더니 프랭카드를 들고 와서 목사님 왜 목사님 혼자 합니다. 내가 언제 혼자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대 종단이 다 들고 일어났고 시민단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고 이제는 자유우파 정당들까지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제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때만까지만 해도 우리가 6대4로 분리했습니다. 저 좌파 빨갱이한테 속아서 넘어간 국민들이 60%, 정신 차린 사람이 40%, 6대4로 분리했는데 제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속하여 끊임없이 내가라 TV를 통하여 다른 소리도 안 해요. 김문수 지사님은 아는 게 많아서 오늘 방송 이거 하고 내일 저거 하고 하지만 나는요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거냐.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 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이 소리를 계속 했더니 국민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이 목사 새끼가 왜 떠들어. 목사 새끼가 기도나 하지. 그러다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국민들이 살살 알아듣기 시작하더니 청와대 텐트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정강훈 목사님이 이 한국 근대사 강의를 전 국민들이 다 공부를 새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찾아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의 운동장이 우리가 6대4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밀어제끼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싸움은 내가 볼 때에 모든 싸움은요 언제 끝났냐. 내년 4월 15일 날 끝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의 정당들이 다 합쳐서 여기서 200석을 하면 200석입니다. 3분의 2,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저쪽 편이 200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즉시로 대한민국 해체입니다. 맞죠? 바로 헌법 개헌으로 들어가서 3분의 1을 가졌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해놓은 미국, 일본, 전 세계로 함께하는 해양 동맹으로부터 끝이 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대륙 동맹으로 이것이 그들의 목적지니까 그날이 언제 결판나냐? 내년 4월 15일입니다. 총선을 통하여. 만약에 근데 반대 중간에 우파 정당들이 합쳐서 한 170석 정도에서 이기면 어떡할까? 이기기는 이겨도 그거는 식물국회가 돼버려요. 왜? 선진화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우파 모든 정당이 합쳐서 우리가 200석을 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와서 특송을 하고 또 이쁜 이 처녀들이 율동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무슨 생각했냐? 이와 같은 공연을 할 날이 며칠 더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시설에서 이와 같이 좋은 강의를 듣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겠느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경주에 왔습니다. 지금 집에서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것을 보고 계시는 애국동포 여러분, 지금 여기에 경주라는 좋은 시설에 장로님들을 지금 여기에 수천 명을 모셔놓고 지금 제가 애국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냐 이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이 백성들이. 그 나라가 또 막상 망하면 그때 가서 뭐 3.1 독립운동을 한다느니 뭐 한다니 또 떠들어요. 임진왜란이 그리하였고 병자호란이 그리하였고 근래에 6.25도 그랬습니다. 6.25가 일어나서 T-34 전차가 불광동으로 들어오는데도 뭐 한지 압니까? 그때 T-34 전차가 서울로 진입하는데도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우리 민족들의 아주 초낙선적인, 그러나 이번에 한 번만큼은 망하기 전에 나라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빨리 간첩인 저놈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우리는 4.19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4.19 때 어떻게 하는지 혁명하면 됩니다. 혁명은 헌법 위에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최고의 권위는 헌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혁명입니다. 혁명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4.19를 일으켰던 학생들을 처벌 못했던 것은 왜 그러냐?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혁명을 주도해 나가 있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백만의 국민들이 저를 혁명 대표 의장으로 선발해 주셔서 지금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마음을 공유해 주신다면,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습니까? 진짜요? 그러면 우리는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광화문 광장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신 분들이 1200만이 넘습니다. 오늘 오고 내일 안 오고 이렇게 오신 분이, 어느 날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22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로 20일 토요일 날은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이 이제는 한꺼번에 1200만이 한 자리에만 딱 모이면 그날 문재인은 끌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저 뒤쪽에 정강 목사 뻥까네 뻥까, 아무래도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문재인이가 뭐 간첩일 리가 있어, 저 사람도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다 말겠지, 이런 눈빛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쇼킹한, 정신을 번쩍 나도록 하기 위하여 김문수 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제가 한 말이 뻥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 김문수 지사님 잘 아시죠? 경북이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경기지사를 우리나라의 창조 이후로 2번 했습니다. 경지사 2번 하셨고, 고향은 영천이시고 경북 고등학교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셔서 서울대 상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간첩 교수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바로 이놈이 24년 간첩질을 한 것입니다. 이놈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향하고 이제는 간첩 잡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네, 지사님 보고 이놈이라 그랬거든요. 아, 예.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쁘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1970년에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니까 통역당 사건 아시죠? 아까 신영복이가 통역당 사건의 주범인데,
신영복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20일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영복이 위에 사람이 우리 경북 영천 출신의 김상도 국회의원 아시죠? 영천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 영천의 국회의원 김상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 그 친동생이 김종태 통역당 두목인데 북한을 4번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서울에서, 그 사람은 동국대학 나왔는데 서울에서 전라남도 임자도라는 섬을 가서 섬에서 산동반도 쪽으로 배를 타고 해주로 들어가서 김일성을 4번 만나고 기관총을 받아오고 달러를 받아오고 난수표를 받아오고, 그리고 그 조카가 김상도 국회의원의 조카고 김종태의 조카가 김진락,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다니는 김진락도 사형, 김종태도 사형, 김진락의 친구도 사형, 이렇게 3명이 사형되고 김상도 국회의원은 잡혀가서 한 1년 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영복이는 무기받고 한명숙이 남편 박성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선배예요. 박성준도 징역 15년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 4명이 또 돼요. 그래서 이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것은 보통 간첩이 아니고 북한에서 오는 무기와 자금을 받고 결정적인 시기에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뒤집어 엎는 국가 전복을 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 이건 사형입니다. 반국가단체라면은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걸 반국가단체라는데, 북한이 제일 큰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의 두목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고, 이 통역당의 김종태, 신영복은 같은 반국가단체지만은 국가라고는 말 안 해요. 통일혁명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난민전이라는 게 1980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을 해요. 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유는, 첫째는 북한은 항일 무장투쟁을 하는 김일성이 만주에서 전설적인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 이렇게 돼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프란체스카라는 외국인 여자하고 연애나 하고 그래가지고 바람이나 피우다가 독립자금이나 떼먹고 그러다가 미국 군대에 엎혀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독재를 하다가 쫓겨나서 하와이 가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대한민국에는 없다. 김일성은 항일 무장투쟁을 직접 한 정통성이 있고 이승만은 정통성이 없다. 그 다음에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일본 사관학교를 2등으로 졸업한 친일파의 우수한 엘리트로서 이 항일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군을 토벌하는 일본군을 앞잡이고, 다카키 마사오 창씨개명도 했고 5.16 쿠데타도 했고 유신 독재도 하다가 김재규 총 맞아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친일파의 독재자의 아주 허랑방탕하게 죽은 사람이 박정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간첩들은
북한이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은 빨갱이 나라를 막기 위한 미국의 앞잡이 괴뢰 국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일본놈 앞잡이다. 미국 앞잡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지금 문재인과 똑같습니다. 문재인은 반미, 반일, 아베하고도 축창투쟁하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바로 일본, 미국을 반대하는데 김정은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김정은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김정은이 대변인하고 거기다 뭐 갖다 주는 거 김정은을 위해서 NLL도 헐어버리고 DMZ, GP도 헐고 공중정찰도 하지 말고 미군은 철수시켜버리고 요즘에는 문재인의 외교안보보좌관을 하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핵우산을 쓰지 말고 중국의 핵우산을 쓰면 어떠냐. 중국 공산당 핵우산을 쓰자. 이런 주장을 문재인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연세대학교 교수 이 문정인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빨갱이도 보통 빨갱이가 아니라 미국을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중국에 붙어보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토지도 전부 국유화되고 개인 토지도 없고요. 그리고 홍콩이 지금 현재 투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콩 투쟁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 공산당한테 비판, 시진핑을 비판하면 다 잡아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는 못 살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서 지금 홍콩이 싸워서 지난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약 한 80% 받아가지고 압도적으로 홍콩 민주화 세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이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갱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점이 빨갱이의 특징. 그것은 미국을 반대하고 일본을 반대하고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고 중국 공산당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하자는 이 주장이 빨갱이의 첫 번째 징표입니다. 두 번째 요즘에 대구 경북여고 나왔습니다만은 추미애 아시죠? 추미애를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는데 추미애가 뭐라 그러냐? 모든 토지는 국유화하자. 중국처럼 중국 공산당처럼 토지를 국유화하고 민간인들은 그거 빌려 쓰고 갚고 이렇게 하면은 토지가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가지는 거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토지를 국유화 시켜버리면 바로 여러분들 모두 다가 농사 짓는 분 아시다시피 자기 땅이 없는 자를 노예가 되는 거죠. 집이 없는 사람 바로 세 사는 사람이 노예죠. 자기 집과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자유인이라 그러고 그것을 다 누구한테든지 뺏겨버리고 없는 것을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바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통일혁명당은 그런 생각인데 이거와 똑같은 식으로 된 것이 바로 난민전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 바로 전대협 들으셨을 겁니다. 1987년부터 92년까지 6년간 전대협 전국 대학생 총학생회를 전부 이 빨갱이들이 다 쥐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통역당 사건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 중에도 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통역당 사건 때 안 잡히고 3명이 튀어서 북한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일본을 거쳐서 북한으로 도망가고 3명은 사형되고 3명은 튀어서 북한으로 가서 북한 해주에서 남쪽을 향해서 바로 통역당의 소리, 구국의 소리, 또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의 소리 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대남 방송을 합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듣고 김일성 사상이 이런 거구나, 참 좋은 거구나,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자, 일본 쪽발이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 솔깃하잖아요. 이런 방송을 위해서 계속하는 걸 듣고 간첩들이 공작을 하는데 1980년 광주 사태 이후에는 대학가의 학생들이 전부 이 빨갱이 방송을 듣고 김일성 사상을 가지게 된데, 제가 감옥을 2번 갔는데 2번째 갔을 때가 86년부터 88년 올림픽 끝날 때까지 제가 감옥에 있었는데요, 저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갔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빨갱이 짓 하다가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있어 보면은 그때 대학교에 학생운동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약 한 2,00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제가 2년 반 있는 동안에. 그리고 광주교도소에는 빨갱이들만, 북한에서 파견된 남파 공작원, 남파 간첩, 제일교포 간첩, 그리고 친인척 간첩, 학생 간첩, 이래가지고 그 간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간첩들이 감옥 안에서도 북한 대남 방송을 듣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북한 방송을 듣느냐? 라디오를, 단파 라디오를 감옥 안에다가 몰래 갖고 들어오는데, 몰래 갖고 들어오는 방법은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배터리하고 단파 라디오를 갖고 와서 감옥 안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교도관한테 안 들키고 이불을 덮어쓰고 북한 방송을 듣는 겁니다. 거기 들으면 빨갱이 사상을 계속 교육을 시켜줘요. 이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재밌게 계속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거를 들어서 감옥 안에서 또 빨갱이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이래가지고 밖에 나옵니다. 이걸 얼마나 했느냐? 1987년부터 92년까지는 전대협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에 거의 한 100개 대학 이상이 다 전대협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1992년부터 15년간 2007년까지는 바로 한국대학생총연합, 한총연이라고 그래요. 한총연이 또 전 대학교를 다 빨갱이 사상으로, 김일성 사상으로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총 21년간을 대학교는 전부 이 빨갱이 조직이 대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각 과별 학생회, 이걸 다 장악했습니다. 이들이 학사회를 나왔는데 21년간 대학가가 완전히 빨갛게 돼가지고요, 공산화가 돼가지고 이 학생들이 밖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고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된 겁니다. 검사가 된 겁니다. 변호사가 된 겁니다. 판사가 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연구한 게 우리법 연구에,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김선수,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운동권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 중에 약 2천여 명의 민변이라고 있습니다. 민주화 변호사, 문재인, 노무현, 이 송철호 울산시장, 이 다 민변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좌익 사상을 가진 변호사로 2천여 명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3분의 2 이상이 다 이런 사람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지금 이해찬이, 이인영 원내대표 다 그런 사람, 거기 부대표, 수석부대표, 제가 다 감옥에 같이 있던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의는 제가 좌익할 때 바로 제 밑에 직속 후배들입니다. 저하고 같이, 그 사람은 도망가서 안 잡혔는데 저도 잡히고, 유시민이라고 경주 출신이 있습니다. 유시민이 여동생 유시주, 이런 사람들 저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 유은혜라고 교육부총리, 그 언니도 저하고 공범입니다. 감옥에 같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구로공단 같은 데 들어가서 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자, 이래가지고 전부 노동운동 쪽을 다 장악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유시민이, 그리고 죽은 노회찬이, 이런 게 다 빨갱이들입니다. 그리고 민중당 이석기 아시겠습니다? 이석기, 이런 것들이 다 완전 새빨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당을 거의 다 장악해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언론계 가서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KBS에 약 한 3,000명 넘는 아나운서, 기자, PD, 이들이 전부 다 좌경화가 돼가지고 이 대학교 다닐 때 빨갱이 사상하고 북한 방송 듣는 친구들이 기자가 되고 아나운서가 되고 방송사의 PD가 돼가지고 KBS, MBC, SBS,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런 거 전부 다 빨간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보면은요, 저 목사님 같은 사람은 지금 잡아가자, 내란 선동죄로 목사님 잡아가자, 체포영장을 발부할까 검토 중이다. 목사님 하는 데 대해서는 전부 나쁜 것만 합니다. 왜 욕하느냐? 아까도 욕을 하잖아요. 그럼 욕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욕쟁이다, 욕쟁이 목사다, 이렇게 계속 그것만 보여줘요. 문재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욕하더라, 그럼 목사가 욕하면 돼, 이런 것만 계속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언론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산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리고 중요한 100만 명의 민주노총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재벌은 다 때리잡고 이재용이 잡아놓고 또 신동빈이 롯데 그거 다 잡아놓고 재벌하는 사람은 감옥에 다 집어넣고 노조는 아무리 경찰을 두들겨 패고 아무리 기물을 파손해도 회사 간부를 두들겨 패도 안 잡아가요. 이런 식으로 이 정권 전체가 민주노총은 자기의 동지로 보고 돈 많은 사장들, 여기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런 애수쟁이, 이거는 전부 다 사상이 불건전한 적이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저께 우리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일주기 추도식을 했는데요, 육군사관학교는 전부 적폐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가장 그동안에 대한민국 쿠데타도 많이 하고 박정희와 더불어 권력을 많이 쥐고 전두환, 노태우 다 육사 아니냐. 그러니까 육사는 지금 현재 장관을 안 시켜줍니다. 국방부 장관은 전부 공사회사 출신이지 육사는 아예 적폐 세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 내부에도 객소리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장을 4명이나 감옥에 집어넣는데 국정원의 보좌관이 지금 현재 그것도 빨갱이 출신입니다. 국정원의 보좌관이 지금 서훈 보좌관의 서훈 국정원장의 보좌관이 빨갱이 출신이 지금 박선원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서훈 원장의 보좌관 박선원이가 빨갱이 출신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국정원 보좌관으로 사실 국정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재수 사령관을 죽인 다음에 그게 쿠데타 음모를 했다, 이래가지고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이래가지고 안보지원사령부 이름을 바꿔가지고 기무사령부를 해체를 시켰습니다. 문재인이가.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무사령부를 완전히 해체하고 군 전체를 이렇게 빨갱이 조직으로 만들고 국가정보원을 전부 빨갱이 조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화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보셨죠?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건데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바로 빨갱이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노무현을 미화시키는 건데요, 노무현이 부산대학교 출신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농협에 가 있거나 취직에 있거나 부산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바로 빨갱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1981년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변호사가 노무현이가 됐는데, 노무현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부산상고만 나왔지 대학을 안 나갔어요. 그 대학을 안 가고 부산상고에는 빨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는데 이때
김광일 변호사가 부산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노무현 보고 이 학생들이 억울하게 잡혀가 있으니까 그 부산대학교 학생들 또는 졸업한 빨갱이들이 모여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사건을 변호를 했어요. 그럴 때 노무현이 변론한 그 학생들이 이호철이 지금 나오는요. 이호철이하고 한 2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만나보니까 변호사님 이 책 읽다가 그랬는데 이 책 읽어보시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책 중에 이영희라는 사람이 쓴 책 우상과 이성, 파르긴과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책인데 책을 정말 잘 썼어요.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책 읽고 빨갱이가 됐어요. 읽어보면 빨갱이 쏙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잘 쓴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고 잘 썼어요. 그 책을 주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주니까 노무현이 솔깃해가지고 그거를 읽으면서 점점 노무현 생각이 벌겋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을 면회를 가면은 면회 온 그 학생 노무현 변호사한테 감옥에 있는 학생이 노무현이를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빨갱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죠? 잘 안 믿으시죠? 이거 전부 다 지금 인터넷만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보셔. 제가 이야기를 안 믿어. 이 노무현이가 빨갱이 생각을 가지면서 미군 철수 이러다가 이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빨갱이 물이 깊이 안 들었는데 송철호라는 변호사 보고 당신은 울산에서 출마하자 정치를 권해가지고 송철호가 8번 떨어지고 9번째 출마를 울산시장에 나오는데 그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직후 작년에 바로 6.13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나왔을 때 문재인이가 송철호는 무조건 당선시켜야 된다. 이것은 돌아가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지와 똑같은 것이다. 그분이 감옥에서도 이 송철호한테는 변호사한테는 빚이 있다.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가 삼형제입니다. 울산, 부산에요.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삼형제가 바로 좌익의 삼형제 변호사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송철호를 당선시키려고 백원호를 보내고 유재수를 이용하고 전부 그래가지고 지금 터져 나오는 게요. 신문에 나오는 게 이 빨갱이 집단들이 서로 연결해서 확실히 불법 선거를 하더라도 송철호는 당선시켜라. 이게 배후의 이호철이라고 부산대학 아까 변호인에 나오는 그 학생 이호철이 이런 사람들이 밑에 꽉 박혀 있습니다. 이 빨갱이 집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이거는 다 이미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다 잘 알아요. 그 사람들하고 감옥을 같이 살았어요. 제가 이 불임 사건의 빨갱이들하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잘 알고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사건으로 감옥을 8년 산 친구를 제가 경기도 제보좌관으로 데리고 왔어요.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도지사를 안 하니까 월급을 못 주니까 이 친구가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호철이 형한테 간다 해서 또 그리 빨갱이 동네로 또 갔어요. 먹고 살라고. 지금 이렇게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울산시장 또 빨갱이 출신들 송철호, 오거돈 또 부산시장 이 밑에 전부 그 운동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청와대를 다 잡았고요. 문재인의 연설문 아까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심영복 선생은 이걸 쓴 자가 바로 임종석이의 한양대학교 1년 선배고 전국 대학생 총연합회 그러니까 전대협의 3기 문해국장 신동호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의 시인입니다. 이 빨갱이가 글을 쓰니까 계속 빨갱이 글을 이 문재인이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이는 안 빨간데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니고 이 글을 쓰는 신동호도 빨갱이지만 말하는
문재인이 입맛에 딱 맞게 계속 써주는데, 그래서 둘이가 다 한 통속, 한 족속들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청와대를 다 쥐고, 영화계를 다 쥐고, 대학교의 교수를, 대학교를 다 쥐고, 그리고 정교조를 통해가지고 전국의 초, 중, 고, 유치원까지 다 잡고, 대학 교수들 다 잡고, 그리고 출판계를 전부 다 잡았어요. 출판계. 출판 나오는 게 전부 좌익서적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런 빨갱이 목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그 출신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아는데, 저는 사실 용기가 없었어요. 안 된다고 봤어요. 너무너무 이게 21년간 전국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으로, 각 정당으로, 각 대학에, 출판계, 영화계, 언론계, 법조계 곳곳에 전국 방방곡곡에 박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6월 8일 날, 그러면 내가 죽지 뭐. 죽는다고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그날부터 매일 11시, 오후 4시 하루에 2번씩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감옥에 2달 갔다 오셨어요. 다른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댓글을 좀 썼는데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수술 받는 중에 잡혀가가지고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목사님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렸어요. 나는 죽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좋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천당이 더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천당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천당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모르냐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겠다고 청와대 앞에 가서 천막을 치고 그때부터 183일 동안 오늘까지 183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워서 이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월 15일에 엄청 왔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3일에 또 300만이 왔는 거 여러분 다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같이 오셨죠? 어마어마하게 오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본 세계 역사상 기네스북의 신기록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10월 3일, 10월 9일 한글날 계속 하시는데 10월 25일에 또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철야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밤에 10월 25일이면 추운데 새벽때 가지고 1000명만 안고 집에 다 가버리고 나면 목사님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300만 오다가 1000명밖에 안 남으면 목사님 한 방에 망합니다. 왜 그런 모험을 하십니까? 제가 말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밤에 12시가 넘었는데요. 새벽 1시, 2시, 3시가 됐는데 안 가는 거라. 저는 추워서 죽겠는데 안 가고 전부 막 지방에서 오신 분도 막 거기에 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손바닥 때리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이야 진짜 성령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저는 사실 믿음이 영 약한 사람이에요. 이야 진짜로 성령이 있나. 저는 그날 저녁에 새벽때에도 그냥 안 가고 몇십만 명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세계 역사상 저는 기네스북에 오른 신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지금 오늘까지요 183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는 10월 3일부터 땅바닥에 비가 오든지 요즘에 얼음이 옵니다. 얼음바닥 위에 앉아가지고 200명, 300명씩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게 벌써 83일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성령이 아닌가. 저는 잘 성령이 안 보이지만은 저 생각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장로님도 다 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사파는 악령인데요. 세계 역사에서 빨갱이
만큼 더 독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돈 있는 사람 탄압해서 죽이고 또 러시아 같으면 짜르 황제나 왕이나 왕족을 다 죽입니다. 귀족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일가족을 마지막에 볼셰비키 혁명 때요, 레닌이 러시아의 그 황제를 다 그냥 몰살을 시키고 일가족을 전원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증오로 몰살을 시키고 죽이는, 그러면서 나머지 가난한 사람이 잘 살면 되는데, 북한 보십시오. 김정은이 하나만 완전히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다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자기 형조차도, 김정남이조차도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따라가서 독약으로 그냥 죽이잖아요. 자기 고모부도 장성택이도 그냥 고사총으로 쏴서 형체 없이 살 한 점 남기지 않고 쏴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기 형, 자기 고모부까지 다 죽이는데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이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대한 나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적 김정남이는 내가 죽인다, 독약으로. 우리 고모부도 이 중국 시진핑한테 붙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죽인다,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 그래서 누구라도 혁명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죽인데 첫 번째 죽이는 것이 이 예수쟁이를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 불교도, 제가 북한에 몇 번 가봤는데 불교도 다 죽이고, 실제로 절은 있지만은 스님들은 없죠. 천주교도 다 죽여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씨앗을 다 말리고 오직 남아있는 유일한 신은 김일성 태양신, 2대 태양신 김정일, 3대 태양신 김정은이, 이 백두 태양신 1대, 2대, 3대 신을 제외하고는 나 위의 신은 누구도 섬기지 말라. 이게 지금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망하던 저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는 누구보다도 마르크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엥겔스 철학도 공부했어요.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당, 그걸 전위정당론이라고 그래요. 전위정당론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모택동 사상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문화혁명, 홍위병, 그리고 북한의 조선노동당사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사, 이런 거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다 했는데, 이 모든 공부를 헬레니즘식, 논리적인 공부, 이거를 가지고는 오늘날 빨갱이를 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 제가 절망할 때 목사님이 야, 이거 다 아니야, 오직 새 예루살렘 성령만이 이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빨갱이를 잡는 길은 오직 이 성령밖에 없다, 악령을 잡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 나머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제일 이 빨갱이 공부 중에 첫 번째가 유물사관, 유물변증법, 그리고 바로 유물론에 입각한 마르크스 경제학,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위정당론, 그리고 인민혁명론, 모택동 인민혁명론,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 수령론, 이런 건데, 이런 논리적인 공부를 이론적으로 격파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왜? 이미 전국의 모든 대학을 21년간 빨갱이들이 교수부터 다 애들 머리를 다 장악하고, 북한 방송을 통해서 머리를 속속들이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럽니다. 빨갱이 그거 좀 가르치면 생각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왜? 이 담배 끊는 것 담배가 해롭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담배 해로워. 돈 주고 왜 담배 피워? 너만 해로운 게 아니라 너 옆에도 해로워. 아무리 해도 담배를 못 끊잖아요. 이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그 악령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건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권력의 구석구석, 각 대학, 각 초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정교조를 통해서 파고들고, 언론,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 신문에 기자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화 만드는 감독, 배우, 이런 PD, 이런 사람들 다 쥐고 있고, 그 다음에 판사, 각 공무원, 군대까지 속속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공장마다 또 민노총이라는 이름 아래 이 빨갱이 노조가 들어가서 공장을 다 때려 부수고 이 노동 해방을 주장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기기에는 도저히 제 김문수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민노총을 만든 사람이고 정교조를 처음에 제가 교육을 시킨 사람입니다. 언론노조도 제가 초기 결성할 때 제가 가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이제 내 손을 벗어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아니다고 이야기해도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이 목사님이 용기가 나보다 정치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제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문도 많이 당하고 저는 상당히 그래도 정치인 중에는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힘들게 해왔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나보다 용감하면 얼마나 더 용감하겠나. 그러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본인이 나는 목숨을 던져서 하늘나라가 더 좋다 이렇게 하는 분, 나는 아직까지 하늘나라가 더 좋은 거는 모르겠고 저는 제 아내가 더 좋고 요즘에 너무너무 보면은 겨울에 추우면은 난방이 잘 돼 있죠. 아파트도 따뜻하지. 틀면 물도 잘 나오지. 불도 이 보세요. 얼마나 이 불이 환한지. 전당에 과연 이렇게 불이 많을까? 전당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목사님은 자기가 가봤는데 전당이 더 좋은 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럽니다. 우리 태극기가 4개, 5개 나눠지고 정당이 4개, 친박이다, 비박이다, 공화당이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다, 뭐 바른당이다 막 나눠져가 있는데 저는 그럽니다. 답이 뭐야? 정광훈 목사처럼 문재인이 콧구멍 앞에 가가지고 183일 전부터 가서 거기서 계속 들어누워가지고 비 맞으면서 얼음바닥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 들어누워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 있으면 내가 따라가겠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 따라가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잘 나가는 목사는 제가 다 압니다. 이영훈 순복음교회부터 뭐 소강석 세eden 교회 목사부터 제가 뭐 김삼환 목사님, 조영목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제가 다 잘 알거든요. 저를 또 아껴주세요. 하필이면 왜 정광훈 목사 저 나가느냐. 정광훈 목사님 인류 목사도 아닌데 자기들처럼 50만 되는 이 큰 교회 안 나오고 왜 저 장위 이동 꼴짝에 거기 뭐 10,000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뭐 한 5,000명 넘는. 그래 왜 그런 작은 교회에 구석진데 거기 가고 정광훈 목사는 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도 아니에요. 왜 거기 가냐?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수십만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 만약 청와대 앞에 와서 정광훈 목사님보다 1cm라도 앞에 가서 거기서 문재인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면 주사파는 물러가라 빨갱이 물러가라 만약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당장 줄을 바꿔서 정광훈 줄에 안 서고 목사님 줄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다 뒤에서 정광훈을 비판은 하지만은 자기가 싸우는 목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 와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제가 제일 앞에 못 싸우니까 저는요 제 아내도 청와대 앞에 그 땅바닥에 얼음 위에 와서
나하고 하루 자자. 제 아내도 못 데리고 오고 있어요. 제 아내도 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째된 셈인지 매일 수백 명, 많으면 300만씩 끌어모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철야 통성을 하도록 만드니까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인정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목사님께서 그냥 문재인이만 끌어내면 안 된다. 바로 김정은이도 끌어내셔야 된다. 목사님 같이 끌어냅시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도 저 빨갱이들 다 없애고, 중국의 지하교회도 완전히 땅 위로 올라와서, 지하에 있지 말고 땅 위에 올라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만주벌판을 지나서,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저 유럽까지, 폴란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거 다 지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뜨거운 성령이 폭발하면서 북한의 자유통일, 복음통일하고 시베리아 만주벌판을 확 불태워서 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크게 태울 수 있는 그날까지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할렐루야! 안 모시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믿는 사람들은 금정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믿는 사람은 금정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러